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앞으로 6개월 정도 가지고 가면은 2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5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보다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직장인 포트폴리오 10선, 그 중에 이제 나머지 5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화생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주로 주식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현대해상이라던가 동양생명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현대해상은 지금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동양생명도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가고 있는 한화생명, 오히려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가가 3,480원인데요. 5월 달에 4,500원까지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리 상승 얘기들 처음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좀 잠잠해요.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KB금융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보험주 쪽도 충분히 올 수 있고요. 한화생명 그만큼 최근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막 하락 추세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양호하게 상승을 했다가 또 21선 눌림목, 지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화생명 긍정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이 697원 정도 예상이 돼요, 올해.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역시 마찬가지로 500원대, 586원대, 거의 600원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PER 10배, 6,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4,500원대 전고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험주는 강점이 이 자산 가치예요. BPS가 14,000원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화생명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포트폴리오에 한 10% 정도 담아놓고 4,500원 정도 목표가, 그래서 4,200원 정도부터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현대백화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계속적으로 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한 696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해요. 작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더 양호해질 거고요. 이제 정상화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지금 자리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차트상으로도 이제 화요일날 장대 한봉을 만들고 수목금 나름대로 21선 위에서 양호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수급도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접근하기 가장 좀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실적으로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올해는 8,000원 정도, 근데 내년에는 만원, 내후년에는 11,000원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10만원대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0만원대 또 신고가 가면은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현대백화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현대제철이에요. 철강주도 한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되겠죠.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현대제철이 수익률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포스코가 더 좋을지 몰라도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현대제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도요, 실적을 볼게요.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작년도에는 분명 적자 기업이었는데 올해의 주당 순이익은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9,900원, 9,200원. 그래서
9,000원대 이상의 주당 순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BPS 자산 가치가 13만원대, 14만원대, 1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주가가 4만원대라는 거는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 가격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뭐 차량용 강판이라던가 이런 가격들 상승을 통해서 실적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 앞서서 말씀드렸고,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또 전고점 5월달에 상승을 했던 6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6만원대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 현대제철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금호석유 한번 볼게요. 금호석유.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보는 종목들이 5월 달에 좀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좀 뭐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금호석유도 3분기 영업이익 5,6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5,6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재료 가격도 뭐 나름대로 지금 잘 방어되고 있고, 고무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회복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배당. 금호석유도 실적을 정말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이 올해는 무려 56,000원이에요. 내년에 41,000원, 내후년에 37,000원.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순이익이 줄어든다. 아직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내년, 내후년에 늘어나는 종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좀 순이익이 줄어드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거의 30만원에서 17만원대까지. 그런데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 가정을 해보자고요. 37,000원일 때를 가정을 해봐요. 내후년에. 그래도 지금 17만원이면 PER이 5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고, 배당을 10,000원 이상 줍니다. 배당 수익률 20만원 기준으로 5%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6%, 7%.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배당 메리트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어요. 3개월도 안 남은 시간 가지고만 있어도 배당 수익률이 5%대 이상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올 초에 보여줬고요. 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수혜주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항상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거죠. 뉴스가 막 떠들고 막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러면은 재료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뭐 지지부진했고, 그래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낙폭을 더 키웠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기관의 수급 최근에 저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고, 해적 케이블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실행이 돼서 실적으로 나오려면은, 그러면 이제 또 주가에 또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 보고 마무리 지으면은요, 주당 순이익이 8,600원, 9,400원, 9,900원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고요. 자산 가치가 11만원대, 12만 8천원대까지 올라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62,000원대면 좀 싸다 말씀드리고, 충분히 전고점 8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S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10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딱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일상에서 본업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